KWMA가 지역 교회 목회자들과 선교계 리더들을 모아 교회의 선교적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최근 변화된 이단 포교 활동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간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제도적 건강성을 만들고 교회 분쟁을 해결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인 청소년들이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자신감 있게 만드냐는 유튜버의 질문에 예수님이라고 답한 모델 도로시 챙의 영상이 화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선교의 흐름이 변하면서 교회의 선교적 역할이 회복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특히 선교계는 교회가 선교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KWMA가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선교계 리더들을 불러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제8회 세계선교전략회의 엔코유에서 교회는 후원 중심의 선교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선교를 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250만의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들을 다시 본국에 선교사로 보낼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주민을 돌볼 수 있는 교회가 선교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엔코이 이후 선교 의제들을 발전시켜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논의 중 하나는 교회가 후원을 넘어 다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 선교계는 교회가 복음 전파라는 교회의 기본 목적에 충실하도록 돕고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모임은 한마디로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추구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가 나가야 될 바른 지향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교회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모임이라고. 특히 이날 모임에선 선교적 교회로 가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선교지와 교회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선교지에 학교 등을 설립했던 현지 개척 중심에서 벗어나 현지 문화를 배우고 이를 통해 교인들이 더 관심 갖는 선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현지 선교사와의 소통을 늘리고 실제 선교 참여로 이어지도록 돕는 방안도 소개됐습니다. 특히 정영구 선교사는 교회가 세운 선교 가치관과 역할이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인데 한국 교회의 3040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이 잘 동력화돼서 이분들이 선교 로드맵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때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겠다. 이날 모임에서 선교단체와 함께 목회자들은 교인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진행하며 느꼈던 아쉬움과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저도 해외 선교나 세계 선교를 하면서 많이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 제가 호스팅으로서 그분들을 맞이하고 그분들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사역을 한다는 것, 또 전 세계 하나님 선교의 관점에서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뭔지 좀 더 깊게 배우고 싶어서. KWMA는 교회가 선교 역할을 감당할 때 겪는 어려움을 이틀간 경청한 뒤 선교적 교회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고 교회의 선교 참여를 도울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그동안 획일화된 포교 방식에서 벗어나 다변화된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포교 활동을 예방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부울경본부 이진우 PD가 보도합니다. 성경을 왜곡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 청년 세대를 타깃으로 세력을 확장해온 이단 신천지에 최근 비상이 걸렸습니다. 90대 이만희 교주의 건강 이상설이 나온 이후 후계 구도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진행하던 포교 방식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단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처럼 이단들이 기존 방식을 탈피한 다양한 포교 활동 사례가 급증하자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이단 상담소는 캠퍼스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기존에 모략 포교를 했다든지 혹은 오픈 포교라든지 어떤 태기를 했던 포교 방식을 선호해서 사용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등등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굉장히 다변화된 포교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그동안 기피해왔던 노년층 포교를 활발히 진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내부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공격적인 포교 활동을 강행한다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의 후계자들이 그 후계 구도를 세우는 것이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내부적인 불안감을 바깥에서의 그런 활동을 통해서 신도들을 통제하고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 활동을 통해 좋은 일을 하는 단체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단 사이비의 전략입니다. 탁 소장은 이단 사이비 활동을 제재할 법적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한국 사회는 다종교 또 종교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사회이다 보니까 공인되어진 활동들이 맞느냐라고 하는 고민은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단들의 많은 순기능적인 사회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범법 활동이라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이단 사이비는 2세들을 활용해 새로운 포교 활동에 나섰습니다. 한 대학의 기독 동아리에서 포교 활동을 벌이는 등 2세들의 활동이 증가해 캠퍼스 내 대학생 상담 사례가 53% 늘었다는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이단 사이비 2세인 줄 알고도 긴 논의 끝에 동아리 입부를 수락했지만 결국 부원들에게 자신이 속한 이단을 소개하다가 발각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단 가정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단 교육을 받은 이 친구를 보았을 때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나고 자란 2세들의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경고합니다. 평생 배워온 교리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어렵게 탈출한 2세들을 위한 제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그 가정을 떠나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경제적인 형편이 열악한데 가정으로부터 독립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거든요. 다변화된 이단 사이비의 포교 전략과 2세들의 문제까지 더해졌지만 사례를 알리는 것이 최선의 예방 대책이라는 점에 안타까움이 깊어집니다. 고티비 뉴스 불견본부 이진우입니다. 교회 연합기구와 목회자, 일반 성도들이 모여 대한민국 교회 운영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목회자와 평신도 간 수평적인 관계를 다져 제도적 건강성을 만들고 교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에서 발표한 통계 분석 자료입니다. 지난 한 해 75개 교회를 대상으로 파악한 각종 분쟁 현황이 담겨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응답 교회들은 분쟁의 원인으로 정관과 교단 헌법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교회 정권이나 교단 헌법이 부실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목회자의 윤리 규정 자체가 없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경우나 담임 목사가 공동의회를 열어 교회 정권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임의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재정 전횡, 인사를 포함한 행정 전횡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회 운영의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다 보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다양하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적인 교회 운영 방향을 찾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이라는 교회 연합기구와 목회자 또 일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먼저 각자가 꿈꾸는 교회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우선적으로 어떠한 목사님이 모든 걸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모두가 주체적인 신앙을 갖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였으면 좋겠고, 서로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우정을 바탕으로 사회의 약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교회를 꿈꿉니다. 참석자들은 교회 내 끊이지 않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수평적인 교회 문화가 안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목회자와 평신도 간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분쟁이 점차 사그라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단 제도적인 건강성이에요. 목회자 평신도가 역할을 나눠서 어떤 민주적으로 상호 견제와 협력 속에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이제 일단 제도적인 건강성을 일단 저희가 추구하고 있고, 이처럼 목회자와 평신도 간 수평적인 시스템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교단 헌법을 제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소통과 반성에 거부감이 없도록 교회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도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인 청소년 합창단이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랜 연습을 거쳐 한국의 동요와 뮤지컬 음악까지 선보이며 감동의 무대를 채웠습니다. 보도에 뉴욕지사 김은교 PD입니다. 롱아일랜드 한국학교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이 지난 6월 8일 뉴욕 퀸즈 하크니시아 교회에서 제7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연주회에는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청소년 합창단원들의 열창을 응원했습니다. 합창단원들은 오랜 시간 땀 흘려 연습해온 다양한 노래들을 선보이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한국의 동요와 뮤지컬 노래가 어우러진 무대는 감동과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하며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자아냈습니다. 고은자 단장은 앞으로도 뉴욕 한인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공연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욱 널리 알리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창단을 통해서 저희가 K 문화를 더 알리고 다양하게 그 곡으로 우리 한국의 그 고유 향기를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지금 연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창단된 롱아일랜드 한국학교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은 지금까지 카네기홀, 뉴욕시 및 뉴욕 주정부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음악적 성장과 한국 문화 전파에 앞장서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 해외의 한 거리에서 무엇이 당신을 자신감 있게 만드냐는 유튜버의 질문에 예수님이라고 답한 여성의 영상이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홍콩계 영국인이자 모델로 활동 중인 도로시 챙으로 걷는 게 참 멋지다. 무엇이 당신을 자신감 있게 만드냐는 유튜버의 질문에 그녀는 예수님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 영상은 게재 일주일 만에 재생수가 1254만 건을 넘었고 5,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도로시챙은 영상에서 신앙을 찾기 위해 애쓰는 사람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역 교회에 꼭 가고 성경을 읽으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자신감의 근원을 신앙에서 찾고 이를 공유하는 한 여성의 신앙 고백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군산 중동교회에서 창립 73주년 기념 원로장로 추대와 역사관 개관 감사예배가 열렸습니다. 지난 2일에 열린 이번 감사예배에는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 정혜연 본부장을 비롯한 군산 지역 교계 관계자들과 지역 성도들이 참여해 역사관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서규홍 원로장로 추대와 함께 아프리카 마라위 지역 선교 헌금 전달과 중동교회의 선교 역사를 집대성한 역사관 개관식이 이어졌습니다.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라는 주제로 개회 설교에 나선 군산 중동교회 서종표 목사는 오늘 이 모든 일은 후대에 물려줄 우리의 역사로 남겨질 것이라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호남 7인의 선교사가 와서 이 호남 땅에 복음이 들어온 그 과정을 다 역사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선교 역사가 있는 살아있는 곳이 바로 군산이에요. 그래서 전국의 1200만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꼭 반드시 틀림없이 와야 할 곳이 바로 군산이다. 이곳에 와서 도전받고 은혜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많이 구경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한편 중동교회 역사관은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군산 지역 초기 선교사들의 역사적 행적도 담아내 기독교 문화유산의 가치가 높아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티비와 월드비전이 지구촌 어린이를 돕는 체인지 더 월드 캠페인에 서울 우이교회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이교회와 월드비전 관계자들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구티비 사옥을 방문해 체인지 더 월드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우이교회 김용성 담임 목사는 가난과 질병, 재난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캠페인 참여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국교회가 함께할 수 있는 자리에 제가 작은 힘이지만
이렇게 동참할 것이고 또 동참하게 된 것을 큰 기쁨과 또 기대와 희망과 감사함으로 체인지 더 월드 캠페인은 지구촌 곳곳에서 가난과 질병,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동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굿TV와 월드비전이 공동 기획해 한국교회와 함께 진행하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입니다. 굿TV 김명전 대표이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각자의 달란트를 주신 것은 서로를 채우며 살아가라는 섭리라며 사랑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11일 남북 간 강경 대응의 악순환을 즉시 중단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상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기공협은 지속적인 대화만이 남북 양측이 상대를 좋은 이웃으로 인정하고 정상적인 교류 협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여야 모두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른 정치 의제들과 분리하여 하나의 목소리로 지금의 난국을 돌파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오물풍선 살포, 위성 항법장치 교란 등의 도발 행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동네 병의원 등 개원가에선 실제 휴진 여부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휴진 동참에 관한 개원이들의 의견은 분분한 상태입니다. 유례 없는 대규모 의대 증원에 따른 반발심에서 이번에는 개원의도 휴진에 대거 동참할 거란 예상이 있는 반면 하루만 쉬어도 손해가 큰 만큼 실제 진료를 접는 사례는 적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이면택 의협회장은 전날 서신에서 100일 넘게 광야에 나가 있는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 기꺼이 의료 노예에서 해방돼 자유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라며 회원들의 집단 행동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군이 경고사격을 실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1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 낮 12시 30분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 MDL을 단순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군은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이후 북상했다며 즉각 북상한 것 외에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당시 북한군 대부분은 도끼와 곡괭이 등을 들고 수풀을 헤치는 등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MDL을 50m가량 넘어왔는데 작업 중 길을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보낸 대남 오물풍선이 서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발견됐습니다. 11일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관악구 신관중, 노원구 수락중과 중원중, 동대문구 청량중, 성동구 행연초, 중구 덕수초 등 6개 학교에서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풍선은 모두 터진 상태로 학교 운동장과 화단 등에서 발견됐고 폐지나 쓰레기류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오물풍선을 발견할 경우 만지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을 이용해 비의료인들에게 유료 해부학 강의를 연 한 민간업체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줄여서 공의모는 운동 지도자를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H사를 전날 시체 해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공의모는 해당 회사는 자신들의 강의를 직접 실습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핸즈온 강의로 홍보했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특히 수강생들이 시신을 직접 만지고 심지어 메스로 아킬레스건을 절개하는 등의 활동을 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굿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화해 분위기를 보여온 최근 1년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양국 국민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결과가 11일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과 한국일보가 지난달 24일에서 26일 18세 이상 한국인 1000명과 일본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입니다. 최근 1년간 한일 관계를 평가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한국인의 경우 34%에 그쳤고 일본인은 45%였습니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한국인의 경우 58%에 달했고 일본인도 46%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양국 관계가 좋다고 답한 일본인은 50%로 작년에 45%보다 더 높아지면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지만 한국인은 좋다는 응답률이 42%로 작년과 비슷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중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러시아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현지 시간 10일 한국과 일본 취재진을 상대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존중할 것을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들에게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등을 제공받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는 것은 북한산 무기 수입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가 현지 시간 10일 러시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미국과 동맹 관계 탓에 제약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노비에프 대사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위기가 끝나는 대로 아주 빨리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를 공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한다고 전장 상황이 바뀌지 않으며 러시아와의 관계만 해칠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관계가 오랫동안 손상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오늘 현지 시간 13일에서 15일 이탈리아 동남부 풀리아의 보르고 에냐치아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결된 러시아 자산 약 410조 원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미국은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이자를 담보로 약 68조 원 규모 대출 프로그램을 조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지출 형태와 상환 보증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아직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미국 CNN이 9일 보도했습니다. 부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 속에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륙 곳곳으로 확대된 가운데 내일도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외선 지수도 여전히 강하겠고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3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4도, 광주 32도, 부산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구티비 뉴스에서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홍콩계 영국인 모델 도로시 챙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예수님을 자신감의 근원으로 삼고 조금 더 당당히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처럼 주변에 사랑을 나누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